귀멸의 칼날의 작가 악어 선생은 팬들에게 설정 덕후로 알려져 있는데요. 캐릭터의 출신지, 취미, 특기, 좋아하는 음식, 기모노의 무늬, 길거리의 간판조차 어느 것 하나 그냥 정한 것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악어 선생이 시나즈가와 사네미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오하기를 고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네미의 생일에 출판사로 엄청난 양의 오하기가 배달되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의 오하기 사랑은 유명합니다. 탄지로가 사네미의 집에 갔을 때 찹쌀과 파테 냄새가 났고 돌아올 때마다 말차와 오하기의 좋은 향이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들키자 부끄러워진 그는 엄청 화를 냈지만 거친 성격과 말투와는 달리 사실은 단 것을 좋아하는 갭은 사네미의 매력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오하기는 맵쌀과 찹쌀을 혼합해 찐 다음 팥 앙금을 묻힌 떡으로 현재는 기본인 팥뿐만 아니라 금가루를 뿌린 것까지 고급화 다양화되었지만 본래 오하기는 오히간에 먹는 음식입니다. 히간은 불교에서 말하는 피안으로 극락, 저세상을 뜻하며 오히간은 죽은 자를 애도하고 죽은 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인데요. 의외로 이 오히간은 귀멸의 칼날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면 피아나는 오히간 전후로 개화하기 때문에 죽은 자와 산자, 저승과 이승의 괴리를 연상시키는 꽃이 되었습니다. 오히간의 오하기를 먹는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을 물리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원래 콩류를 지칭하는 일본어 마메는 말을 멸하다, 줄여서 마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한국에서 동지의 팥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팥의 붉은색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다고 믿었는데 오니로 변한 어머니를 자기 손으로 죽인 과거, 가족을 빼앗은 오니에게 복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네미와 말을 멸하는 오하기는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하기가 쌀과 팥 두 가지를 섞어 만드는 것에서 죽은 자와 그들을 기리는 산자의 마음을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로 오하기를 먹었습니다. 귀멸의 칼날은 계승이 테마의 하나가 되어 있는데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불합리하게 빼앗긴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영원하고 그 마음이 천년간 귀살대의 존속으로 이어졌죠. 최종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소원은 산자들에게 전해져 결국 무잔을 소멸시키고 오니가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네미는 행복해지길 바란다는 동생의 유언대로 손가락이 절단되긴 하지만 그것 외에는 온전한 몸으로 살아남았고 남은 동료들과 교류하며 아마도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하기는 사네미뿐만 아니라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과도 어울리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은 오하기라는 이름이 정착되어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원래 오하기에는 별칭이 존재합니다. 그 이름은 미나고로시. 본래는 오하기 안에 들어가는 쌀을 전부 으깰지 반만 으깰지를 정하는 말로 사용했는데 반만 으깰 경우는 한고로시라고 합니다. 음식명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무시무시한데요. 주목할 점은 양쪽 다 살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멸하는 오하기, 또 다른 이름은 몰살, 귀살대의 등에 새겨진 멸이라는 글자에 더해 살이 새겨진 하우리를 입은 사네미. 공식 팬북에 따르면 등에 살이라는 글자를 넣은 것은 오니를 몰살한다는 각오의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악어 선생이 사네미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오하기를 고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하기의 하기는 쌀이를 뜻하며 그래서 쌀이떡이라고도 불립니다. 쌀이는 가을에 꽃이 피는 대표적인 7가지 풀의 하나로 쌀이의 꽃말은 과거의 추억과 마음속 애정, 이것은 틀림없이 동생을 향한 그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사네미의 시점에서 보면 겐야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제 현실에서는 두 번 다시 이룰 수 없는 과거의 추억으로 형을 살인자라 부른 것을 사과하기 위해 귀살대에 들어간 겐야를 위해서 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생이 말려들지 않도록 모질게 밀어내는 것, 그리고 오니를 죽여 간접적으로 지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니와는 상관없는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밀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가 육체가 소멸해가는 동생을 보고 절규하는 장면은 귀멸의 칼날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사네미가 오하기를 좋아한다는 설정이 등장했을 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유로 겐야는 죽고 사네미는 살아남는다는 예상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말은 적중했는데요. 연재가 끝난 후에도 지금까지 설정에 대한 해석이 계속되는 부분 또한 귀멸의 칼날의 대단한 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